안녕 열매 친구들, 딸키바 아빠야. 오늘도 딸키바 아빠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꿈나라 갈 준비는 다 됐지? 딸키바 잠자리 동안은 잘 준비를 다 하고 불을 끄고 눈을 꼭 감고 듣는 동화야, 알았지?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고망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만날 방바닥을 뒹굴거렸지. 총각의 어머니는 그런 게으른 아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어. 하루는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총각이 누워있는 자리를 닦아야겠기에 청소 좀 하게 나가 있거라. 그런데 총각은 대답은커녕 옆으로 또르르르 방구석으로 굴러가지 뭐야.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총각이 누워있던 자리를 닦으셨어. 그러자 총각이 다시 또르르르 그 자리에 굴러와서는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누워서 또 뒹굴거리는 거야. 어찌 이렇게 게으를 수가. 친구들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건강이 많이 나빠지겠지? 하루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에게 버럭 화를 내셨어.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속이야.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엉덩이를 끌적끌적 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기지개를 늘어지게 켰어. 친구들 그거 아니? 사실 이 총각은 어릴 때 책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어. 책이 많지 않던 옛날이라서 한 번 읽고 또 이미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달달 외울 지경이었지. 이 총각은 정말 그동안 게으르게 잠만 잔 걸까? 혹시 누워서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기지개를 켜고 난 총각은 대뜸 집안 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 동안 구덩이를 크게 파더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덩이에다가 뭔가를 주워다가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그게 뭐게? 물? 아니야. 풀? 아니야. 돌? 아니야. 뭘 채웠을까? 잘 생각해봐. 그것은 바로 똥이야. 온 마을 사람의 사람똥, 또 개똥, 고양이똥, 소똥, 염소똥, 똥이란 똥은 죄다 긁어 모아서 그 구덩이에 채웠어. 우엑! 집안 마당에 그렇게 똥구덩이를 만들어 놨으니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겠어.
그러더니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뒹굴뒹굴 며칠을 지냈어.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아마 지게 작대기를 들고 총각을 매질하려고 성화였겠지. 집 앞에 똥구덩이를 만들어놨으니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총각이 총명한 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총각의 어머니는 도무지 그 까닭을 몰랐지만 뭐라도 하려나 보다 하고 총각을 믿어줬어. 집에서 게으르게 뒹굴거리느니 차라리 집 앞마당에 똥구덩이라도 만드는 게 좋아 보이는 건가? 며칠 후에 총각은 참깨를 잔뜩 구덩이 위에 뿌렸어. 그리고는 총각은 어떻게 했어? 그래, 맞았어. 또 방으로 가서 뒹굴뒹굴 거렸지. 그러는 사이에 참깨는 싹이 나고 잘 익어서 좋은 향기를 솔솔 풍기고 있었어. 몇 날이 훌쩍 지나서 다시 방에서 나온 총각은 잘 자란 참깨를 탈탈 털어서 기름집에 가져가 엄청나게 많은 참기름을 짠 거야. 그리고는 그 기름들을 기름통에 잔뜩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아주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도대체 참기름과 강아지는 뭘까?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 아니, 웬 강아지냐?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 줄 알았더니 똥 먹고 자란 참깨라서 엄청 비싼 최상급 참기름일 텐데. 어머니, 이제부터 기름 강아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는 대뜸 강아지를 목욕부터 시키지 뭐야. 뭘로? 바로 그 최상품 참기름으로 말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고는 강아지에게 참기름을 먹이고 그 다음 날도 참기름으로 목욕시키고 또 참기름 먹이고 그 많은 참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몇 달을 그렇게 먹이고 목욕을 시켰어. 참기름으로. 최상품 참기름. 짜잔! 드디어 기름강아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 기름강아지는 총각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강아지를 안거나 잡을 수가 없었어. 왜? 강아지가 엄청 미끌거렸거든. 하루는 총각이 아주 기다란 동아줄을 지게에 들쳐매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 깊은 산으로 가서 큰 소나무에 동아줄을 몇 겹으로 꽁꽁 싸매고 강아지를 그 동아줄 끝에다가 묶었어. 뭐하려 그러지? 그러고는 강아지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어. 에? 강아지를 그 깊은 산속에 혼자 두고 그냥 왔다고? 에? 강아지 불쌍해서 어떡해. 무서워서 어떡해. 그날 밤 깊은 산속에서 어흥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들려와서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게 됐대. 하지만 총각은 쿨쿨 잘도 잤지.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그 기름 강아지를 찾으러. 큰 소나무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 엄청 많은 호랑이가 서로 엉켜서 뒹굴고 있었어. 자, 여기서 잠깐.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깊은 산속에서 조그만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는 들리지. 그쪽에서 고소한 냄새는 계속 풍기지. 호랑이들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마침 토끼에게 호되게 골탕을 먹었던 호랑이와 그 친구 호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 강아지네? 에이, 한입거리도 안 되겠는데? 나눠 먹기엔 너무 작다, 그지? 잠깐, 내가 작은 동물들을 잘 아는데 꾀가 많은 놈들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함정일지도. 에이, 너 그러고는 네가 홀라당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 거 다 알아. 하고는 친구 호랑이가 기름 강아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이걸 어쩌나. 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 나 치사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덥석 삼키냐? 의리라고는. 아니야, 정말 밥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실없이 웃고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좀. 친구 호랑이를 자세히 보니 굿을 꿰듯이 호랑이 입에서 똥꼬까지 동아줄이 꿰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호랑이에게 꿀꺽 삼켜진 기름 강아지가 호랑이 목구멍을 미끄럼 타고 위장, 소장, 대장을 쭉쭉 미끄러져서 똥꼬로 미끄덩 나온 거야. 그런데 기름 강아지에 동아줄이 묶여 있었잖아. 친구들아, 상상이 돼? 호랑이 꼬치? 그런데 참기름이 보통 최상품이어야지. 온 산의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왔네. 얘들아, 잠깐만, 아직 먹지 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그거 먹으면 안 돼. 야, 그거 먹지 마. 먹지 말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 다른 호랑이들이 일제히 기름 강아지에게 달려든 거야. 서로 먹겠다고. 그 참기름이 최상품이잖아. 그 고소한 냄새가 앞산, 뒷산, 옆산까지 다 퍼져서 그 산의 모든 호랑이들이 죄다 모여든 거야. 어마어마하게. 기름 강아지는 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기가 무섭게 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고 그 옆에 호랑이 입으로 또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고 한 마리 쭉, 두 마리 쭉, 세 마리 쭉, 네 마리 쭉, 다섯 마리 쭉, 여섯 마리 쭉. 와, 어마어마한 호랑이 꼬치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많은 호랑이들이 밤에 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일단 먹고 보니 똥꼬가 간지러워서 그제서야 낚인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수십 마리? 아니, 100마리도 넘을걸? 100마리가 넘는 호랑이 꼬치 완성!
이렇게 된 거였어. 자, 총각은 소나무에 묶어두었던 동아줄 끝은 호랑이 똥꼬로 줄이 안 빠지게 큼지막한 나무 토막에다가 매달고 기름 강아지를 묶었던 동아줄 한쪽 끝을 잡고 엄청 크게 돌렸어. 줄넘기 돌리듯이. 우리 친구들 두 사람이서 줄넘기 돌리는 거 알아? 꼬마야 꼬마야 하면서 돌리는 그 줄넘기. 호랑이들이 어떻게 됐겠어? 똥꼬가 엄청 아프겠지? 간지러울라나? 마지막 호랑이가 아파서 펄쩍 뛰면 그 앞에 호랑이도 덩달아 똥꼬가 아프고 그렇게 모든 호랑이가 연결돼서 펄쩍펄쩍 거렸어. 총각은 동아줄을 들고 호랑이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어. 호랑이들은 순한 큰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 총각을 공격하려다가도 총각이 동아줄을 크게 흔들고 돌리면 어떻게 돼? 엄청 똥꼬가 아플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순순히 끌려 내려올 수밖에. 총각은 동아줄로 잔뜩 꿰인 호랑이들을 어떻게 했을까? 참기름을 발라서 기름 호랑이를 만들었을까? 총각은 호랑이들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그리고 토끼한테 골탕 먹었던 그 호랑이. 그거 봐. 내가 작은 동물들은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바로 그 호랑이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그 산에서 산중 왕노릇을 할 수 있었지. 자, 우리 열매 친구들 이제 꿈나라로 가볼까? 혜선아, 현우야, 딸키바 아빠의 잠자리 동화 매일 들어줘서 고마워. 더욱 지혜롭고 씩씩하게 자라는 혜선이와 현우가 되길 바래. 딸키바 아빠가 혜선이, 현우를 응원합니다. 열매 친구들도 행복한 꿈, 재미있는 꿈 많이 많이 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친구들 되자. 딸키바 아빠가 우리 친구들 잠들 때까지 소근소근 계속 이야기해 줄게. 잘 자.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자는 건지 깨이는 건지 만날 방바닥을 뒹굴거렸지. 총각의 어머니는 그런 게으른 아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어. 하루는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총각이 누워있는 자리를 닦으려고 청소 좀 하게 나갈 거라. 그런데 총각은 대답은커녕 옆으로 또르르르 방구석으로 굴러가지 뭐야.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총각이 누워있던 자리를 닦으셨어. 그러자 총각이 다시 또르르르 그 자리로 굴러와서는 자는 건지 깨이는 건지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야. 하루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에게 버러과를 내셨어.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속이야.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엉덩이를 긁적긁적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총각은 대뜸 집 앞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 동안 구덩이를 크게 파더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에다가 뭔가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그것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의 똥, 그리고 개똥, 고양이똥, 소똥, 염소똥, 그런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서 구덩이에다 채웠어. 그리고는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뒹굴뒹굴 그냥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그 구덩이 위에다가 참깨를 잔뜩 뿌렸어. 그리고 또 방으로 가서 뒹굴뒹굴거렸지. 그러는 사이에 참깨는 싹이 나고 잘 익어서 좋은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었어. 몇 날이 훌쩍 지나서 다시 방에서 나온 총각은 참깨를 탈탈 덜어서 기름집에 가져가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채운 기름통을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아주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도대체 참기름과 강아지는 뭘까? 아니, 웬 강아지냐?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 줄 알았더니 똥 먹고 자란 참깨라 엄청 비싼 최상품 참기름인데. 어머니, 이제부터 기름 강아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강아지를 목욕부터 시키지 뭐야. 바로 그 최상품 참기름으로 말이야. 그리고 강아지에게 그 참기름을 먹이고 그 다음 날도 참기름으로 목욕시키고 또 참기름 먹이고 그 많은 참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몇 달을 그렇게 먹이고 목욕시켰어. 강아지가 엄청 미끌거려서 아무나 제대로 강아지를 안거나 잡을 수가 없었어. 하루는 총각이 아주 기다란 동아줄을 지게에 들쳐매고 강아지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가서 큰 소나무에 동아줄을 몇 겹으로 꽁꽁 싸매고 강아지 목에 그 줄 끝을 묶었어. 그리고는 강아지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깊은 산속에서 어웅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들려와서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게 됐지. 총각만 빼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기름 강아지를 찾으러 큰 소나무 앞에 갔더니 그곳에 엄청 많은 호랑이가 서로 엉켜서 뒹굴고 있었어. 왜 그렇게 됐냐면 깊은 산속에 조그만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는 내고 또 고소한 냄새는 풍기고, 그러니 호랑이들이 아주 궁금했어. 마침 토끼에게 호되게 골탕을 먹었던 호랑이와 그의 친구 호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 강아지네. 에이, 한 입거리도 안 되겠는데 나눠 먹기엔 너무 작다, 그치? 잠깐, 내가 작은 동물들을 잘 아는데 꾀가 많은 놈들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함정일지도. 에이, 너 그러고는 네가 올라당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 거 다 알아. 하고는 친구 호랑이가
기름 강아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이걸 어쩌나 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 너 치사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덥석 삼키냐? 으리라고는. 아니야, 정말 반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실없이 웃고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친구 호랑이를 자세히 보니 구슬이 꿰듯이 호랑이 입에서 똥꼬까지 동아줄이 꿰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삼켜진 기름 강아지가 호랑이 목구멍을 미끄럼 타고 위장, 소장, 대장을 쭉쭉 미끄러져서 똥꼬로 다시 나온 거야. 그런데 기름 강아지에 동아줄이 묶여 있었잖아. 바로 호랑이 꼬치가 된 거지. 그런데 참기름이 보통 최상품이어야지. 온 산의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왔네. 앞산, 뒷산, 옆산의 모든 호랑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산으로 몰려들었어. 얘들아, 잠깐만 먹지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 다른 호랑이들이 일제히 기름 강아지에게 몰려든 거야. 서로 먹겠다고. 기름 강아지는 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기가 무섭게 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그렇게 호랑이 꼬치가 되어져 갔지. 그 많은 호랑이들이 밤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일단 먹고 보니 똥꼬가 간지러워서 그제서야 낚인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수십 마리, 아니 100마리도 넘는 호랑이의 꼬치가 완성이 된 거야. 총각은 소나무에 묶어두었던 동아줄 끝을 큼지막한 나무 토막에다 매달고 기름 강아지를 묶었던 동아줄을 풀러서 엄청 크게 줄넘기 하듯이 동아줄을 돌렸어. 호랑이들은 똥꼬가 엄청 아프고 간지러워서 맨 앞에 있는 호랑이가 아파서 펄쩍 뛰면 그 앞에 호랑이도 덩달아 똥꼬가 아프고, 그래서 더 펄쩍 뛰고, 그렇게 모두 호랑이가 연결이 돼서 펄쩍펄쩍거렸어. 총각은 동아줄을 들고 호랑이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어. 호랑이들은 순한 큰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 총각을 공격하려다가 총각이 동아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순순히 끌려 내려올 수밖에. 총각은 호랑이들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그리고 기름 강아지를 먹지 않은 유일한 한 마리, 그 토끼한테 골탕 먹었던 그 호랑이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그 산에서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만날
방바닥을 뒹굴거렸지. 총각의 어머니는 그런 게으른 아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어. 하루는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총각이 누워있는 자리를 닦으려고 청소 좀 하게 나갈 거라. 그런데 총각은 대답은커녕 옆으로 또르르르 방구석으로 굴러가지 뭐야.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총각이 누워있던 자리를 닦으셨어. 그러자 총각이 다시 또르르르 그 자리로 굴러와서는 자는 건지 깨이는 건지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야. 하루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에게 버러가를 내셨어.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속이야.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엉덩이를 긁적긁적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총각은 대뜸 집 앞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 동안 구덩이를 크게 파더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에다가 뭔가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그것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의 똥, 그리고 개똥, 고양이똥, 소똥, 염소똥, 그런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서 구덩이에다 채웠어. 그리고는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뒹굴뒹굴 그냥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그 구덩이 위에다가 참깨를 잔뜩 뿌렸어. 그리고 또 방으로 가서 뒹굴뒹굴거렸지. 그러는 사이에 참깨는 싹이 나고 잘 익어서 좋은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었어. 몇 날이 훌쩍 지나서 다시 방에서 나온 총각은 참깨를 탈탈 덜어서 기름집에 가져가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채운 기름통을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아주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도대체 참기름과 강아지는 뭘까? 아니 웬 강아지냐?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 줄 알았더니 똥 먹고 자란 참깨라 엄청 비싼 최상품 참기름인데. 어머니, 이제부터 기름 강아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강아지를 목욕부터 시키지 뭐야. 바로 그 최상품 참기름으로 말이야. 그리고 강아지에게 그 참기름을 먹이고 그 다음 날도 참기름으로 목욕시키고 또 참기름 먹이고 그 많은 참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몇 달을 그렇게 먹이고 목욕시켰어. 강아지가 엄청 미끌거려서 아무나 제대로 강아지를 안거나 잡을 수가 없었어. 하루는 총각이 아주 기다란 동아줄을 지게에 들쳐매고 강아지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가서 큰 소나무에 동아줄을 몇 겹으로 꽁꽁 싸매고 강아지 목에 그 줄 끝을 묶었어. 그리고는 강아지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깊은 산속에서 어웅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들려와서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게 됐지. 총각만 빼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기름 강아지를 찾으러 큰 소나무 앞에 갔더니 그곳에 엄청 많은 호랑이가 서로 엉켜서 뒹굴고 있었어. 왜 그렇게 됐냐면 깊은 산속에 조그만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는 내고 또 고소한 냄새는 풍기고, 그러니 호랑이들이 아주 궁금했어. 마침 토끼에게 호되게 골탕을 먹었던 호랑이와 그의 친구 호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 강아지네. 에이, 한입거리도 안 되겠는데 나눠 먹기엔 너무 작다, 그치? 잠깐, 내가 작은 동물들을 잘 아는데 꾀가 많은 놈들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함정일지도. 에이, 너 그러고는 네가 올라당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 거 다 알아. 하고는 친구 호랑이가 기름 강아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이걸 어쩌나 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 너 치사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덥석 삼키냐? 으리라고는. 아니야, 정말 반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실없이 웃고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친구 호랑이를 자세히 보니 구슬이 꿰듯이 호랑이 입에서 똥꼬까지 동아줄이 꿰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삼켜진 기름 강아지가 호랑이 목구멍을 미끄럼 타고 위장, 소장, 대장을 쭉쭉 미끄러져서 똥꼬로 다시 나온 거야. 그런데 기름 강아지에 동아줄이 묶여 있었잖아. 바로 호랑이 꼬치가 된 거지. 그런데 참기름이 보통 최상품이어야지. 온 산의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왔네. 앞산, 뒷산, 옆산의 모든 호랑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산으로 몰려들었어. 얘들아, 잠깐만 먹지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 다른 호랑이들이 일제히 기름 강아지에게 몰려든 거야. 서로 먹겠다고. 기름 강아지는 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기가 무섭게 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그렇게 호랑이 꼬치가 되어져 갔지. 그 많은 호랑이들이 밤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일단 먹고 보니 똥꼬가 간지러워서 그제서야 낚인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수십 마리, 아니 100마리도 넘는 호랑이의 꼬치가 완성이 된 거야. 총각은 소나무에 묶어두었던 동아줄 끝을 큼지막한 나무 토막에다 매달고 기름 강아지를 묶었던 동아줄을 풀러서 엄청 크게 줄넘기 하듯이 동아줄을 돌렸어. 호랑이들은 똥꼬가 엄청 아프고 간지러워서 맨 앞에 있는 호랑이가 아파서 펄쩍 뛰면 그 앞에 호랑이도 덩달아
바닥에서 펄쩍펄쩍거렸어. 총각은 동아줄을 들고 호랑이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어. 호랑이들은 순한 큰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 총각을 공격하려다가 총각이 동아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순순히 끌려 내려올 수밖에. 총각은 호랑이들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그리고 기름강아지를 먹지 않은 유일한 한 마리, 그 토끼한테 골탕 먹었던 그 호랑이.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만날 방바닥을 뒹굴거렸지. 총각의 어머니는 그런 게으른 아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어. 하루는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총각이 누워있는 자리를 닦으려고 청소 좀 하게 나갈 거라. 그런데 총각은 대답은커녕 옆으로 또르르르 방구석으로 굴러가지 뭐야.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총각이 누워있던 자리를 닦으셨어. 그러자 총각이 다시 또르르르 그 자리로 굴러와서는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야. 하루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에게 버러과를 내셨어.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속이야.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엉덩이를 긁적긁적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총각은 대뜸 집 앞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 동안 구덩이를 크게 파더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에다가 뭔가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그것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의 똥, 그리고 개똥, 고양이똥, 소똥, 염소똥, 그런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서 구덩이에다 채웠어. 그리고는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뒹굴뒹굴 그냥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그 구덩이 위에다가 참깨를 잔뜩 뿌렸어. 그리고 또 방으로 가서 뒹굴뒹굴거렸지. 그러는 사이에 참깨는 싹이 나고 잘 익어서 좋은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었어. 몇 날이 훌쩍 지나서 다시 방에서 나온 총각은 참깨를 탈탈 덜어서 기름집에 가져가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채운 기름통을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아주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도대체 참기름과 강아지는 뭘까? 아니 웬 강아지냐?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 줄 알았더니 똥 먹고 자란 참깨라 엄청 비싼 최상품 참기름인데. 어머니, 이제부터 기름 강아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강아지를 목욕부터 시키지 뭐야. 바로 그 최상품 참기름으로 말이야. 그리고 강아지에게 그 참기름을 먹이고 그 다음 날도 참기름으로 목욕시키고 또 참기름 먹이고 그 많은 참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몇 달을 그렇게 먹이고 목욕시켰어. 강아지가 엄청 미끌거려서 아무나 제대로 강아지를 안거나 잡을 수가 없었어. 하루는 총각이 아주 기다란 동아줄을 지게에 들쳐매고 강아지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가서 큰 소나무에 동아줄을 몇 겹으로 꽁꽁 싸매고 강아지 목에 그 줄 끝을 묶었어. 그리고는 강아지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깊은 산속에서 어웅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들려와서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게 됐지. 총각만 빼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기름 강아지를 찾으러 큰 소나무 앞에 갔더니 그곳에 엄청 많은 호랑이가 서로 엉켜서 뒹굴고 있었어. 왜 그렇게 됐냐면 깊은 산속에 조그만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는 내고 또 고소한 냄새는 풍기고 그러니 호랑이들이 아주 궁금했어. 마침 토끼에게 호되게 골탕을 먹었던 호랑이와 그의 친구 호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 강아지네. 에이, 한입거리도 안 되겠는데 나눠 먹기엔 너무 작다, 그치? 잠깐, 내가 작은 동물들을 잘 아는데 꾀가 많은 놈들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함정일지도. 에이, 너 그러고는 네가 올라당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 거 다 알아. 하고는 친구 호랑이가 기름 강아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이건 어쩌나 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 너 치사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덥석 삼키냐? 으리라고는. 아니야, 정말 반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실없이 웃고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친구 호랑이를 자세히 보니 구슬이 꿰듯이 호랑이 입에서 똥꼬까지 동아줄이 꿰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삼켜진 기름 강아지가 호랑이 목구멍을 미끄럼타고 위장, 소장, 대장을 쭉쭉 미끄러져서 똥꼬로 다시 나온 거야. 그런데 기름 강아지에 동아줄이 묶여 있었잖아. 바로 호랑이 꼬치가 된 거지. 그런데 참기름이 보통 최상품이어야지. 온 산의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왔네. 앞산, 뒷산, 옆산의 모든 호랑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산으로 몰려들었어. 얘들아, 잠깐만 먹지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 다른 호랑이들이 일제히 기름 강아지에게 몰려든 거야. 서로 먹겠다고. 기름 강아지는 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기가 무섭게 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그렇게 호랑이 꼬치가 되어져 갔지. 그 많은 호랑이들이 밤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일단 먹고 보니 똥꼬가 간지러워서 그제서야 낚인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수십 마리, 아니 100마리도 넘는 호랑이의 꼬치가 완성이 된 거야. 총각은 소나무에 묶어두었던 동아줄 끝을 큼지막한 나무 토막에다 매달고 기름 강아지를 묶었던 동아줄을 풀러서 엄청 크게 줄넘기 하듯이 동아줄을 돌렸어. 호랑이들은 똥꼬가 엄청 아프고 간지러워서 맨 앞에 있는 호랑이가 아파서 펄쩍 뛰면 그 앞에 호랑이도 덩달아 똥꼬가 아프고, 그래서 또 펄쩍 뛰고, 그렇게 모두 호랑이가 연결이 돼서 펄쩍펄쩍거렸어. 총각은 동아줄을 들고 호랑이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어. 호랑이들은 순한 큰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 총각을 공격하려다가 총각이 동아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순순히 끌려 내려올 수밖에. 총각은 호랑이들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그리고 기름 강아지를 먹지 않은 유일한 한 마리, 그 토끼한테 골탕 먹었던 그 호랑이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그 산에서 옛날에 호랑이가 뻐끔뻐끔 곰방대에 담배를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총각이 살았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만날 방바닥을 뒹굴거렸지. 총각의 어머니는 그런 게으른 아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왔어. 하루는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총각이 누워있는 자리를 닦으려고 청소 좀 하게 나갈 거라. 그런데 총각은 대답은커녕 옆으로 또르르르 방구석으로 굴러가지 뭐야.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총각이 누워있던 자리를 닦으셨어. 그러자 총각이 다시 또르르르 그 자리로 굴러와서는 자는 건지 깨있는 건지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야. 하루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총각에게 버러과를 내셨어.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면서 살 거야? 아이고 속이야. 그 말을 들은 총각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엉덩이를 긁적긁적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총각은 대뜸 집 앞마당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 동안 구덩이를 크게 파더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에다가 뭔가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그것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의 똥, 그리고 개똥, 고양이똥, 소똥, 염소똥, 그런 똥이란 똥은 죄다 모아서
구덩이에다 채웠어. 그리고는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뒹굴뒹굴 그냥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그 구덩이 위에다가 참깨를 잔뜩 뿌렸어. 그리고 또 방으로 가서 뒹굴뒹굴거렸지. 그러는 사이에 참깨는 싹이 나고 잘 익어서 좋은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었어. 몇 날이 훌쩍 지나서 다시 방에서 나온 총각은 참깨를 탈탈 덜어서 기름집에 가져가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채운 기름통을 들고 온 거야. 그리고 아주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도대체 참기름과 강아지는 뭘까? 아니, 웬 강아지냐?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그리고 참기름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 줄 알았더니 그 똥 먹고 자란 참깨라 엄청 비싼 최상품 참기름인데. 어머니, 이제부터 기름 강아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강아지를 목욕부터 시키지 뭐야. 바로 그 최상품 참기름으로 말이야. 그리고 강아지에게 그 참기름을 먹이고 그 다음 날도 참기름으로 목욕시키고 또 참기름 먹이고 그 많은 참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몇 달을 그렇게 먹이고 목욕시켰어. 강아지가 엄청 미끌거려서 아무나 제대로 강아지를 안거나 잡을 수가 없었어. 하루는 총각이 아주 기다란 동아줄을 지게에 들쳐매고 강아지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가서 큰 소나무에 동아줄을 몇 겹으로 꽁꽁 싸매고 강아지 목에 그 줄 끝을 묶었어. 그리고는 강아지만 놔두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깊은 산 속에서 어웅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 들려와서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게 됐지. 총각만 빼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기름 강아지를 찾으러 큰 소나무 앞에 갔더니 그곳에 엄청 많은 호랑이가 서로 엉켜서 뒹굴고 있었어. 왜 그렇게 됐냐면 깊은 산속에 조그만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는 내고 또 고소한 냄새는 풍기고, 그러니 호랑이들이 아주 궁금했어. 마침 토끼에게 호되게 골탕을 먹었던 호랑이와 그의 친구 호랑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 강아지네. 에이, 한입거리도 안 되겠는데 나눠 먹기엔 너무 작다, 그치? 잠깐, 내가 작은 동물들을 잘 아는데 꾀가 많은 놈들이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함정일지도. 에이, 너 그러고는 네가 올라당 한 입에 꿀꺽 삼키려는 거 다 알아. 하고는 친구 호랑이가 기름 강아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 이걸 어쩌나 반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어. 너 치사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덥석 삼키냐? 으리라고는. 아니야, 정말 반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실없이 웃고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여기. 친구 호랑이를 자세히 보니 구슬이 꿰듯이 호랑이 입에서 똥꼬까지 동아줄이 꿰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래? 삼켜진 기름 강아지가 호랑이 목구멍을 미끄럼 타고 위장, 소장, 대장을 쭉쭉 미끄러져서 똥꼬로 다시 나온 거야. 그런데 기름 강아지에 동아줄이 묶여 있었잖아. 바로 호랑이 꼬치가 된 거지. 그런데 참기름이 보통 최상품이어야지. 온 산의 호랑이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왔네. 앞산, 뒷산, 옆산의 모든 호랑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산으로 몰려들었어. 얘들아, 잠깐만 먹지 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 다른 호랑이들이 일제히 기름 강아지에게 몰려든 거야. 서로 먹겠다고. 기름 강아지는 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기가 무섭게 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쭉 나오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그렇게 호랑이 꼬치가 되어져 갔지. 그 많은 호랑이들이 밤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일단 먹고 보니 똥꼬가 간지러워서 그제서야 낚인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수십 마리, 아니 100마리도 넘는 호랑이의 꼬치가 완성이 된 거야. 총각은 소나무에 묶어두었던 동아줄 끝을 큼지막한 나무 토막에다 매달고 기름 강아지를 묶었던 동아줄을 풀러서 엄청 크게 줄넘기 하듯이 동아줄을 돌렸어. 호랑이들은 똥꼬가 엄청 아프고 간지러워서 맨 앞에 있는 호랑이가 아파서 펄쩍 뛰면 그 앞에 호랑이도 덩달아 똥꼬가 아프고, 그래서 더 펄쩍 뛰고, 그렇게 모두 호랑이가 연결이 돼서 펄쩍펄쩍거렸어. 총각은 동아줄을 들고 호랑이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어. 호랑이들은 순한 큰 고양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 총각을 공격하려다가 총각이 동아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순순히 끌려 내려올 수밖에. 총각은 호랑이들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대. 그리고 기름 강아지를 먹지 않은 유일한 한 마리, 그 토끼한테 꼴딱 먹었던 그 호랑이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그 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었지. 자, 우리 친구들 코 잘 자고 있지? 딸기바 아빠가 더 자주 잠자리 동화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우리 친구들도 잘 자고 행복한 꿈 꿔. 안녕.